안녕하십니까. 우주에 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온도가 있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온도가 없습니다. 근데 온도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절대 온도라고 있어요. 그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 15분입니다. 그 이하는 더 내려가지 못해요. 그것이 없다고 하는 무가 가지고 있는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 16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가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고 할 때 그 무라고 하는 그거는 그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 15분입니다. 거기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파생돼서 생겨났다. 우주가 생겨났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있게 되는데 그 온도가 얼마나 높아야 되느냐. 지금 그 이제 빅뱅해서 그 은하계가 180억 년의 수명을 유지하려면 그 온도가 하강하는 프로세스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과 다 계산이 돼가지고 그 15조도 섭씨로 15조도가 돼서 거기서부터 하강해야 그 시간이 180억 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가 존재해 있는 우리 태양계가 존재해 있는 은하계, 밀키웨이 은하계입니다. 그 밀키웨이 은하계가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미 90억 년이 지나가서 태양계가 생겼고 이 태양계가 또 45억 년 아니면 47억 년 경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43억 년 내지 45억 년 그것이 우리 태양계의 남은 수명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밀키웨이 은하계의 그 남아있는 잔여 수명 시간입니다. 즉 태양계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앞으로 43억 년 내지 47억 년 정도면 끝납니다. 45억 년 내지 47억 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서 그 온도가 15조도에서부터 하강해서 그 다시 끝나는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 15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동안에 모든 물체들은 존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주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우리가 태양계가 생겨나기 전에 90억 년 빅뱅이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생겨났다는데 그리고 나서 90억 년이 지나고 나서 태양계가 생성됐습니다. 근데 그 90억 년 동안에 무슨 일들이 생겨났느냐 그러면은 빅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한 3분 우리 지구 시간으로 3분 경과하고 난 뒤에 물질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수소가 그 우주 전체 공간의 7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헬리움이 25%입니다. 그래서 3대 1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다른 물질이 없었는데 헬리움이 융합하면서 베릴리움이 생기고 베릴리움에 또 헬리움이 융합하면서 탄소가 생기고 또 탄소에 헬리움이 융합하면서 산소가 생겨납니다. 이래서 우주가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이전에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생겨날 때 그 원소가 수소와 헬리움과 베릴리움과 탄소와 산소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합하게 되면은 물 분자입니다. 이것이 우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성된 분자입니다.
물 분자입니다. 이 물 분자는 우주가 끝나고 태양계가 끝나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물 분자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은 이 물은 액체 상태로 있지 않고 고체 상태로 얼음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빅뱅이 생겨서 생겨난 지역, 그 공간이죠. 우리 지금 밀키웨이가 처음 생성돼서 빅뱅에 생겨서 137억 년 전에 생긴 그 자리, 거기서부터 그 열과 빛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의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우주의 넓은 25억 광년이나 되는 데까지 다 작용을 못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빅뱅이 생겨서 밀키웨이 그 은하계가 공간에 팽창하면서 그 15도의 온도가 하강하면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의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 제한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생긴 분자 형태가 물분자입니다. 그럼 물분자인데 이것이 온도가 높을 때는 기체 상태로 수증기겠죠. 기체 상태로 있다가 조금 내려오게 되면 액체 상태로 됐다가 그 다음에 아주 온도가 내려오게 되면 얼음과 같은 고체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서 그 열을 발산하고 그런 데서 공간이 상당히 먼 데서부터 냉각되기 시작하면 그 빅뱅이 일어난 중심, 거기는 온도가 15도일 겁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팽창하면서 점점 그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서는 온도가 많이 하강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얼어있는 얼음 상태가 상당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 빅뱅이 일어난 그 중심 지대는 온도가 높지만은 그 주변에는 온도가 내려가고 또 멀리 다른 은하계가 또 생겨나서 빅뱅에서 거기서도 그 중심 온도는 올라가지만 점점 하강되고 이렇게 해서 은하계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 그 중간에 있는 공간은 차가운 공간일 겁니다. 그래서 우주 은하계들이 빅뱅에 의해서 생겨나는 남과 동시에 그 많은 넓은 공간에는 얼음들이 존재할 것이다. 즉 물분자가 얼어있는 상태가 생각다. 그래서 태양계가 생기기 이전에 90억 년 그때 이미 물분자들이 생겨서 얼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막 얼어있는 상태다. 빙하 상태이다. 그래서 빙하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 한스 호르비거라는 사람이 1870년경에 태어나서 1930 몇 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사람인데 한스 헤르빙거입니다. 헤르호의 우물라우트가 있어요. 한스 헤르빙거인데 이 사람이 원래 엔지니어고 무슨 물건을 만들고 그런 거 했어요. 그런데 공학 공부를 해서 엔지니어입니다. 뭘 만들어내고 뭘 하는 공업인입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생각한 것은 우주는 더운 그런 태양계니 이런 것들이 별이니 이런 것들이 존재한데 우주에 그때 당시는 몰랐죠. 지금 나사에서 알아낸 거는 허블 망원경에 알아낸 것이 전체 우주 공간의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96%에 해당하는 공간은 차가운 공간이고 그 공간에 혹시 분자가 물질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물분자입니다. 그 물분자는 얼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주는 뭐가 빅뱅이 생기고 열이 있어서 무슨 물체가 생겨나는 것은 그건 얼마 안 되고 그건 4%고 96%에 해당하는 거대한 공간은 그건
얼어있는 그런 빙하,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마이너스 273도 15분까지 내려가기 전에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200도 이런 정도의 공간에서는 물이 얼어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공간, 넓은 우주의 공간에서 빛을 내는 천체들이 존재하는 것 이외에 공간은 아주 거대한 공간에는 얼음덩이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빙하우주입니다. 빙하우주. 이런 것을 주장했어요. 그 한스 헤르빙가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빙하우주론이라는 거를 그래서 독일 말로는 벨트 아이슬레레, WEL이라고 약자로 해서 WEL인데 벨트 아이스 레레 독일말로. 그래서 이제 월드 아이스 세오리, 그죠? 그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우주 빙하론 또는 빙하 우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주는 차갑고 아주 차가운 그 아주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에는 절대 온도인 마이너스 273도 16분일 것이고, 무엇인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물 분자가 첫째입니다. 분자로서 제일 먼저 생기고 또 가장 오래까지 남아있는 존재는 물 분자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주에서 제일 처음 생겨난 분자 상태의 물질이고, 또 우주가 수명을 다해서 마지막이 될 때까지도 남아있는 존재가 물 분자입니다. 그래서 우주 빙하론 또는 빙하우주론, 우주가 빙하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빙하우주론이고, 우주가 존재하는데 얼어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주 빙하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마찬가지죠. 우주 빙하론이라든가 또는 빙하우주론이라든가 뭐 같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것이 더 많다. 우주 전체 공간에서 96%에 해당한 것은 차가운 겁니다. 4%에 해당한 것이 더운 겁니다. 온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온도가 없는 것이다. 무다. 무의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 15분이다. 그럼 그게 조금 높아봤댔자 마이너스 200도, 뭐 마이너스 150도, 아주 차가운 거죠. 그것이 물 분자가 얼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구에 그 많은 운석들이 낙하해서 떨어질 때 그 운석들은 이미 태양계가 생기기 이전에 존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물 분자들이 다 얼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는 빙하니까 그 얼어 있는 덩어리들, 무슨 물체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안에 물 분자가 존재하고 물 분자는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구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낙하했어요. 떨어지면서 지구가 온도가 높다 보니까 녹아가지고 그래서 물이 생겨서 그래서 지구의 그 바다, 지구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물, 그리고 육지가 25%. 이러한 여기서도 또 그 우주의 그 하나님의 신적인 비율이죠. 3대 1입니다. 75% 대 25%. 이래서 지구에 그 물이 없어지지 않고 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질 않고 다시 그 지구 표면으로 낙하하는, 비가 돼서 내려오는 이러한 현상으로 계속해서 40억 년 동안 지구는 물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모든 생명들이 진화하고 또 창조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것을 예술적으로 이 진화하는 것은 예술성은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하게 되면 예술성 위에서 부여되는 가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창조된 세계는 아름답고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물 중에 포유류가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 말고도 그 포유류 동물들은 자기가 배 안에서 생명체를 잉태해서 낳아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젖을 먹여서 품에 안고서 기르는 사랑과 애착과 책임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유류 동물은 다 그런다. 그러나 진화된 그런 생명체에게서는 그런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게 분명하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속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술성, 창조된 것은 아름답습니다. 진화된 것은 예술성이 없습니다. 진화된 것은, 그 저절로 된 것은 예술성이 없습니다. 창조된 거에는 아름다운 예술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된 그 세계입니다. 나는 이 창조된 세계를 은총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화된 세계는 자연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로고스에 의해서, 디자인에 의해서, 어떤 사전의 플랜에 의해서, 구상에 의해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계, 이거는 은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우리 그 태양계에는 양립해 있는데 여기에 다 한계가 있고 수명이 존재합니다. 이런 데서 결국은 그 우주 빙하론, 차가운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없는 것이, 온도가 절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96%고 거기서 조금 존재하는 열을 내는 것 때문에 그 중간에 말하자면 성간이죠. 별과 별들 사이에 성간 영역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의 온도가 있지만은 말하자면 태양과 태양계와 또 다른 태양계, 거기에 그 중간에 그 성간의 온도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태양계의 수명이나 태양계의 온도가 하강하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처럼 된 태양계 선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로부터 약 4.7광년 떨어진 데 알파 센타우리라고 있습니다. 그 태양계 이름이 알파 센타우리인데 거기에는 그 행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알파 센타우리 알파하고 알파 센타우리 베타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그 알파 센타우리의 태양이 표면 온도가 약 4,000도 내지 5,000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태양계는 표면 온도가 8,000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파 센타우리의 그 태양이 중심 온도도 많이 내려간 거죠. 거기도 1,500만 도였는데 그게 절반으로 중심 온도가 하강하면서 그 외부의 온도도 절반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는 1,500만 도 중심 온도에 그 외부 표면 온도가 8,000도. 그리고 흑점이 이제 6,000도가 있는데 알파 센타우리는 그거는 중심 온도가 태양보다 더 큽니다. 그 알파 센타우리는. 그런데도 중심 온도가 아마 그저 700만 도에서 800만 도 정도일 것이고 표면 온도가 4,000도에서 5,00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명은 우리 태양계는 지금 45억 년 됐는데 그 알파 센타우리는 지금 65억 년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나 있습니다. 연구한 결과. 그러면은 우리 태양계에 아주 가까운 우리 이웃입니다. 이웃인데 약 4.7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데 있는 그 알파 센타우리라는 태양계인데 그것이 우리보다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우리는 한 45억 년 경과했는데 그 알파 센타우리는 좀 65억 년 됐습니다. 20억 년 먼저죠. 우리 태양계 선배입니다. 그쪽에 온도가 많이 하강됐어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가 8,000도인데 거기에 표면 온도는 5,000도 정도, 4,000도에서 5,000도입니다. 우리 절반입니다. 그러면은 점차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 태양계는 건재해서 존재하는데도 그쪽의 알파 센타우리는 이제
마지막 끝나는 데까지 갈 겁니다. 가서 말하자면은 그 켈빈 제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 16분 그 절대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알파 센타우리는 끝나는 거고, 그 알파 센타우리에 있는 자리조차 그 우주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태양계의 선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또 유럽의 에사에서 알파 센타우리 연구를 많이 한다. 왜냐하면 알파 센타우리에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 태양계의 미래가 아니겠는가. 지금 그 65억 년에서 약 우리보다 약 20억 년 나이가 많은 거죠. 거기서 지금 무슨 일들이 그동안에 벌어졌는가? 한 20억 년 동안에 그것을 잘 연구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태양계가 20억 년 동안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센타우리는 지금 우리 태양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연구의 대상입니다. 또 멀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몇십 광년, 몇 백만 광년, 몇만 광년이 아니고 4.7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주의 그 공간 개념에서는 아주 가까운 겁니다. 이런 데서 존재하는 알파 센타우리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20억 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알파 센타우리의 지난 과거 20억 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것도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태양계의 앞으로에 되어질 일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는 빙하입니다. 그래서 원래 차가운 겁니다. 그래서 얼음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 어떤 조금 존재하는 태양계나 별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 성간, 별과 별 사이는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200도까지 가는 차가운 데입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물, H2O의 물 분자는 다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간, 즉 별과 별 사이의 공간, 그거는 빙하 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체들은 일단은 얼어있는 상태고, 거기에 수분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얼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빙하로 채워있다. 빙하 우주론, 우주 빙하론, 이러한 것을 오늘 짧게 강의에서 설명하는 바입니다.